나의 1980년대는 늘 축축하고 서늘한 냄새로 기억된다. 서울 변두리, 개미굴처럼 얽힌 골목길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집이 있었다. 햇볕은 양반댁 담벼락에나 머물렀고 우리 집 단칸방에는 눅눅한 가난의 냄새만이 사시사철 가득했다. 1982년 나는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다. 겨울 내내 앓으셨던 어머니는 결국 자리를 보전하고 누우셨고 공사판을 전전하시던 아버지는 며칠이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셨다. 술 주정이 잦아질수록 집안의 가재도구는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 시절 학교는 내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사치였다. 꼬질꼬질한 옷차림과 때 묻은 얼굴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학교는 좋았다. 퀴퀴한 집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굶주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급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의 약값과 나날이 늘어나는 빚 때문에 나는 학교를 빠지고 돈을 벌어야 했다. 그 시절 서울의 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였지만 나의 눈에는 흑백으로 보였다. 하지만 구두 닦기 통을 메고 그런 흑백의 번화가를 헤매거나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때로는 공사장에서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며 동전 몇 푼을 손에 쥐었다. 그렇게 며칠씩 학교를 빠지다 보니 어느새 나는 교실의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경멸이, 선생님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6학년이 되던 해가을, 나의 스승님이신 박철민 선생님께서 우리 반 담임이 되셨다. 첫인상은 그저 평범했다. 약간은 마른 체구의 낡은 양복을 즐겨 입으셨고 온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유난히 내게 자주 눈길을 주셨다는 것뿐이었다. 며칠을 연달아 결석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나는 구두 닦기 통을 맨 채 종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허기에 지쳐 잠시 길가 가로수 그늘 밑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다. 부스스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박철민 선생님이었다. 민준이구나.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닌 따스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러워진 신발끈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선생님은 그런 내 옆에 가만히 앉으셨다. 그리고는 내 손에 들린 구두약과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이걸로 돈을 버는구나. 힘들지는 않고.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한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대신 당신이 신고 있던 낡은 구두를 내 앞에 쓱 내미셨다. 내 구두도 한번 닦아주겠니? 아주 반짝반짝하게 말이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구두소를 잡았다. 정성을 다해 먼지를 털고 구두약을 바르고 융으로 수십 번을 문질렀다. 구두가 거울처럼 반짝이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주머니에서 빳빳한 지폐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내가 하루 종일 벌어도 만지기 힘든 큰 돈이었다. 고맙다, 민준아. 내일은 꼭 학교에서 보자꾸나. 그날 밤 나는 선생님이 주신 돈으로 어머니의 약과 따뜻한 쌀밥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날 선생님이 내민 것은 단순한 구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어 있던 내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었고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격려였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셨다. 단순히 학교에 나오라고 독려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함께 짊어지기 시작하셨다. 방과 후에는 나를 당신의 댁으로 데려가셨다. 사모님께서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나면 선생님은 내 옆에 앉아 밀린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나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조금씩 세상을 배워나갔다. 주말이면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공사판으로 향하셨다.
당신은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함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도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다. 힘든 노동이 끝나면 우리는 허름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사이다 한 사발과 뜨끈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다. 민준아,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더 큰 세상을 배우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 선생님은 늘 내게 꿈을 이야기하셨다.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던 내게 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선생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메마른 내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선생님의 헌신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집을 나갔을 때 선생님은 묵묵히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쓰러져가는 집을 수리해 주셨고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셨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을 보며 혀를 찼다. 제자 하나 때문에 저 고생을 사서 한다고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 나는 그저 제자가 아닌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나는 무사히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입학식 날 어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고 아버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내 곁에는 오직 선생님만이 계셨다. 선생님은 내게 새 교복과 책가방을 사주시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매주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다. 내게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87년 6월 항쟁의 뜨거운 함성이 거리를 뒤덮던 시절,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세상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들끓었고, 나 또한 시대의 아픔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 성장해갔다. 공부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여전히 삶은 팍팍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언제나 내 뒤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을 당신의 일처럼 기뻐하셨다.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이룬 성취였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나는 첫 월급을 타서 선생님께 달려갔다. 붉은 내복 한 벌을 사들고 갔다. 쑥스러워하며 내복을 내밀자 선생님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민준이 다 컸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술잔을 건네주셨다.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같이 한잔 하자꾸나.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주신 그 첫 술잔의 맛은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과 또는 친구들과 마셨던 술과는 달랐다. 세상 그 어떤 과자나 사탕보다 어렸을 적 선생님과 공사장 일을 하고 마셨던 사이다보다 달달했다. 시간은 흘러 나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결혼식 날 나는 주저없이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드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 인사를 받아달라고 부탁드렸다. 선생님은 기꺼이 승낙하셨고 주례사 내내 나를 내 아들이라 칭하며 축복해 주셨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잿더미 같던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님이자 나의 아버지였다.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더 익숙한 중년이 된 나는 여전히 스승님을 찾아뵙는다.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신 선생님.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인자하시다. 얼마 전 선생님의 팔순 잔치가 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차마 가슴 속에 다 담아두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1982년의 어느 봄날부터 시작된 나의 스승님의
대한 이야기를. 여기 계신 박철민 선생님은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했던 사랑을 주셨고,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자 제 삶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는 숙연해졌다.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 나는 알고 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가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깊은 마음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임을. 1980년대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암울했던 시절, 한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위대한 스승의 사랑. 그 사랑은 이제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민준이들에게 흘러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다. 나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친구, 그리고 아버지이신 스승님.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제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오늘도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실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